QLD TQQQ 들고 계시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죠. 계좌가 오르면 기분이 잠깐 좋아졌다가 다음날 또 불안해지고 더 큰 돈이 필요해지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큰 목표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투자보다 먼저 기대에서 터집니다. 모건하우절이 딱 한 줄로 찌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기대가 더 빨리 늘어나면 불행해진다. 이게 돈의 함정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QLD TQQQ 투자자 관점에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돈을 빨리 벌게 해주는 도구가 맞습니다. 동시에 기대를 더 빨리 키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만 증폭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의 기대치도 증폭시킵니다. 기대치가 증폭되면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면 투자 판단이 망가집니다. 투자 판단이 망가지면 결국 QLD TQQQ 같은 도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지만 돈에 통제당합니다. 왜 통제당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보여주는 삶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한 단계 위 계층을 올려다보면서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급지로 가면, 더 좋은 커뮤니티로 가면, 더 비싼 물건을 쓰면 내가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 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게임은 끝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못합니다. 위에는 또 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QLD TQQQ 투자자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실제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단기간에 계좌가 커질 수 있다는 환상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곧 더 큰 단계로 갈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내 삶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그 순간부터 지출이 변합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신분비를 쓰기 시작합니다. 필요비가 아니라 과시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출의 변화는 조용히 아주 교활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커피가 바뀌고 배달이 늘고 옷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가족 외식이 바뀌고 구독이 늘고 주말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삶의 고정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급해집니다. 기다릴 여유가 사라집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연료는 돈이 아니라 여유인데 그 여유가 지출로 새어나가 버린 겁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QLD TQQQ에서 조정이 나올 때 그냥 견디면 되는 구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손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손실이 내 생활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돈이 나를 관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번째 함정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써버려서 회사나 은행 같은 타인의 결정에 종속되는 상태. 회사를 그만둘 자유가 없고 대출에 흔들리고 월급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QLD TQQQ를 들고 있으면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월급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든 겁니다. 폭풍 속에서 우산 하나 들고 태풍을 뚫겠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투자도 하고 있고 자산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비교합니다. 내 내면과 남의 겉모습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아파트, 누군가의 차,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명품, 누군가의 성공담을 보면서 내 계좌를 그 기준에 맞춥니다. 여기서 기대가 폭주합니다. 기대가 폭주하면 투자 전략이 단순해집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빨리 벌어야 한다. 더 강하게 베팅해야 한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자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여기서 모건하우절의 메시지가 다시 들어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만족을 추구하라. 행복은 순간이고 만족은 지속입니다. QLD TQQQ 투자자는 행복의 그래프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면 행복합니다. 내일 빠지면 불행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계좌보다 먼저 마음을 먼저 박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박살나면 결국 계좌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QLD TQQQ로도 만족을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예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방향입니다. 경계선입니다. 내가 돈으로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절대 바꾸지 않을지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돈을 잘 쓰는 쪽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법이 아니라 생존법입니다. QLD TQQQ 투자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생활의 방정식입니다. 첫째, 만족의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정하십시오. 얼마면 만족이 아니라 어떤 상태면 만족인지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가족이 매달 한 번은 편하게 외식하고 아이들과 주말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고 갑작스런 지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투자 판단을 돈 때문에 바꾸지 않는 상태. 이게 만족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숫자는 끝없이 커집니다. 숫자만 있으면 기대는 자동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둘째, QLD TQQQ 투자자라면 반드시 여유 자금을 시스템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남는 돈이 아니라 남기고 쓰는 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투자 규모가 들쭉날쭉해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원칙이 흔들립니다. 남기고 쓰는 돈으로 바꾸면 시장이 흔들려도 원칙이 유지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원칙이 전부입니다. 셋째, 지출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출을 분류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지출과 내가 무너지는 지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살아나는 지출은 건강을 지키는 지출, 가족관계를 지키는 지출, 시간을 사는 지출입니다. 무너지는 지출은 남의 시선에 맞추는 지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지출, 도파민을 사는 지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 지출을 보상 지출이라고 착각합니다.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스트레스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반복되면 기대가 올라갑니다. 기대가 올라가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넷째, 돈을 수학처럼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엑셀로만 살면 결국 어느 날 폭발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위해 쓸 자리를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의 일정 비율은 즐거움 예산으로 고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씁니다. 대신 그 범위를 넘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전이 됩니다. QLD TQQQ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다섯째, 지위 게임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에서 잘 안 됩니다. 인간은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남의 결과와 비교하지 말고 내 원칙과 비교하십시오. 이번 달에 나는 규칙대로 투자했는가? 이번 달에 나는 불안을 소비로 덮지 않았는가? 이번 달에 나는 기대를 키우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지 않았는가? 이걸로 비교하면 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합니다. 여섯째, QLD TQQQ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은 어디서 나오느냐?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생활 구조에서 나옵니다. 생활 구조가 흔들리면 어떤 전략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 투자자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조정이 와도 6개월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하면 그건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 구조의 문제입니다. 투자 전술이 아니라 생활 전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일곱째, 기대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기대는 자동으로 빨라집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강제로 느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표를 더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매수는 언제, 매도는 언제, 현금은 얼마, 지출은 어느 카테고리에서 줄이고 어떤 즐거움은 유지하고, 이렇게 과정이 선명해지면 기대는 흥분이 아니라 계획으로 바뀝니다. 흥분은 불행을 부르고 계획은 만족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도 문제고 돈이 악마라고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QLD TQQQ 투자자들은 종종 이 두 극단을 오갑니다. 수익 나면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손실 나면 돈이 인생을 망치는 것 같고, 이건 투자자의 시야가 아니라 감정의 반응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법이 전부입니다. 사용법이 없으면 좋은 도구도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QLD TQQQ 언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증거는 소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커져서입니다. 기대가 커졌다는 증거는 계좌가 올라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증거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증거는 투자 원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매수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QLD TQQQ가 진짜 내 편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QLD TQQQ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다만 생활이 먼저입니다. 여유가 먼저입니다. 여유 없는 레버리지는 투자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냥 불안의 증폭기입니다. 둘째, 소득이 적은데 만족을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적으면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통제되지 않으면 소득이 아무리 커도 만족을 못합니다. 반대로 기대를 관리하면 소득이 적어도 삶은 안정됩니다. 안정이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성장이 붙습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성장에도 불행합니다. 셋째, 소비를 줄이면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습니까? 소비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소비를 줄이고 살아나는 소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예산으로 고정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통제되지 않으면 중독이 됩니다. 즐거움이 계획되면 회복이 됩니다. 투자자는 회복력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QLD TQQQ로 부자가 되려면 계좌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기대부터 다루셔야 합니다. 기대를 다루는 순간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에서 내가 돈을 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